안녕하세요. 마음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놓이는 자리 심리상담센터 박주희 대표님과 함께 심리상담과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이 놓이는 자리 심리상담센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혼자 운영하는 1인 상담실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센터는 아니에요. 센터는 좀 스테이션 역할을 하는데 심리평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을 쓰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계실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저 혼자서 물론 이제 안내받는 데스크는 있지만 제가 상담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러면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는지. 예, 제가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전에는 그냥 어린 시절이 좀 힘들었고 또 좀 우울하다 정도만 이제 알았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이 불행했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정도로 좀 제가 큰애한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바람에 저 자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상담받으러 갔다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좋아질 즈음에 상담 선생님께서 상담을 잘할 것 같다. 배워봐라. 이렇게 권하셨어요. 네. 그러면 정신과와 심리상담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떤 증상의 분들이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면 좋을까요? 정신과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정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주로 약 처방이 될 거예요. 물론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정신분석적인 이해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지만 병원이란 공간 자체가 짧게 얘기하고 증상에 대해서 처방하고 이런 방식이고요. 상담센터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지금의 어려움이 어째서 생겼는지부터 스스로 이제 얘기하시면서 충분히 마음 아픈 거 퍼내고 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좀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심리 상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 센터를 방문하기까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센터를 방문할 수 있으며 심리 상담 선생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어떤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빼먹었었네요. 상담센터를 좀 꺼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본 분 중에는 아이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상담센터를 가자고 아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그 보험에 뭔가 저촉이 된다. 이래서 아이를 좀 방치하였던 경우도 제가 봤고 안타까운 경우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상담실에 가는 거를 굉장히 뭔가 정신병이라고 여기거나 심지어 어떤 분은 점집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냥 뭔가 몸은 보이니까 뭔 일이 생기면 얼른 병원 가서 치료를 할 텐데 마음은 안 보이니까 조금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되게 아픈데도 내가 너무 오래 버티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조금 도움받으러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상담 선생님을 만나는 방식은 우리가 다른 인간관계하고 다 똑같아요. 안 만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꽤 있는데요. 그리고 무료 상담 10회기도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상담비를 낼 정도의 여력이 되신다면 그냥 우선 가셔서 한 회기만 해보셔도 충분히 이 사람 믿어도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여겨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딴 데 가서 다른 분 한번 만나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리 상담의 적당한 상담 횟수와 대략적인 비용은 어떻게 될지.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 딱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어떤 하나의 증상을 좀 혹은 하나의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보자 했을 때 단기 해결 중심 상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10회기 있고요. 청소년들은 정말 10번만 해도 진짜 좋아지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인 우리들은 살아온 연식만큼 좀 더 얘기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10회기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만큼 스스로 결정해서 나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대략적인 비용들이 어느 정도일까요? 비용은 제가 함부로 특정하기는 좀 네, 어려운데요. 인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개인 상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5만 원 선부터 시작해서 한 12만 원 선까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모시는 스승님들이나 조금 대가이신 분들은 실제로 한 회기에 1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예. 당연히 있으시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이제 비싸다고 다 좋은 거는 또 아니고요. 네. 상담은 정말 합이 서로 맞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프랜차이즈 기관들은 조금 이렇게 상담 선생님하고 또 기관의 운영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쓸데없이 비싸지는 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개인 상담실도 좀 비싼 경우는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 정도 치료를 해내실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비용은 정하는 거라서요.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심리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은 한번 오셔서 네. 대부분은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1시간 얘기를 나눠요. 예. 그동안에 얼마나 어떤 것들이 어려웠는지 예. 충분히 얘기하시고 또 상담자 입장에서 질문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꼭 파악을 해야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런 질문들을 이제 들으면서 또 답을 주시면서 스스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상태가 이러하구나 하는 이해 정도는 되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좀 검사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하시고 이렇게 좀 상담 전반을 이해하게 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울증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울증은 중요한 증상이 인지산매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좀 베베 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상대방 말이 좀 고깝게 들린다든지 같은 상황도 자꾸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든지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 자신이 전에나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반응 안 할 것 같은데 유난히 감정적으로 반응이 된다든지 이런 몇 가지의 좀 인지산매라는 말 자체가 뭔가 생각이 자꾸 이렇게 좀 꼬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과 달리 자꾸 속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 이런 것들이 주된 증상이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슬퍼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또 잘하던 거를 이제는 못하겠다, 무력하다, 다 때려치고 싶다. 심할 경우는 살아서 뭐하나 이런 게 우울의 주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울증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버티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해야 하며 상담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평소에 잘 하던 거를 자기가 안 하고 싶거나 이게 이제 번아웃 증후군하고 조금 같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모두가 바쁘게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쳤는데 그 지쳤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럴 때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우울해지는 것 같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전에는 이거에 화가 안 났었는데 화가 나거나 전에는 이거에 이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반응이 되거나 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가 전과 다르면 그리고 성격 조절이 굉장히 잘 되시던 분들이 전하고 다르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우울하구나라고 스스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방치하면 몇 달씩 이렇게 내버려 두면 사실 습관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방치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얼른 가서 나 우울한 거 맞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이 동반되는 무기력과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가벼운 우울인 경우는 가벼운 우울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기가 일상생활은 그냥 하는데 기분 변화만 조금 있는 경우 누구 말이 조금 살짝 고깝게 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기분 전환을 하시면 돼요. 겨울이면 좀 햇빛을 많이 쐬시고요. 영양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은 기본이고요. 네. 종합 비타민에 칼슘, 마그네슘, 음. 그리고 하나가 뭐더라? 미음자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받침이. 그렇게 셀레늄. 예. 걔네들을 같이 먹어주면 네, 특히나 네. 겨울에 우울하실 때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다들 답답하시잖아요. 예. 그런 좋은 영양제를 좀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환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마음을 환기시켜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나가서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혹은 누군가를 꼭 만나지 않더라도 혼자 풍경을 본다든지 갤러리 같은 데 가셔서 좋은 그림을 감상하신다든지 또 자기가 좀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시작하시면 또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뭐 악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네.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가벼운 우울은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간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못하겠다까지 갔다면 그때는 쉼이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근데 쉼이 계속 무기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쯤은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완치가 가능할까요? 예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오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치되는 경우도 당연히 많으시고요. 네. 또 기질적인 우울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환경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의 아주 깊은 슬픈 마음이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갖고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정말로 힘들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정말로 무기력하고 슬프다면은 그리고 사는 게 덧없이 느껴진다면 내가 이럴 수도 있어. 지칠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은 쉴 때인데 내가 못 쉬고 있잖아. 그러니 내 마음이 이상하게 삐뚤어질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안 보이는 마음이라 남들은 정말 모를 텐데, 그쵸?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 자신한테 그럴 수 있다고, 내가 힘들 수 있다고 이렇게 먼저 알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자신이 힘들다는 걸 인정을 하면은 그러면 뭐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봐주는 그 힘으로 또 뭐라도 해보시게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따뜻하고 유익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